그다음에 체육계 원로님들 이렇게 이제 또 후보자님들에서 이제 각각 함께 하신 각 일명 이렇게만 이제 참석하는 걸 서로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뭐 취재하신 분들은 다 이제 오시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1일 연휴가 시작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분 후보자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그리고 여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요.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후보자님과 좌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호 1번이십니다. 장정수 후보님이십니다. 볼리비아 올림픽위원회 스포츠 대사를 역임하셨고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운영위원과 뉴욕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기호 2번 이혜리사 후보님이십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대한체육회 선수문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7대 태능 선수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기호 3번입니다. 이기영 후보님이십니다. 제30회 런던올림픽 선수단 단장을 역임하셨고 대한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셨으며 대한수영연맹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기호 4번이십니다. 장호성 후보님이십니다. 현재 당국대학교 총장이시며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회장이시며 아시아대학 스포츠연맹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기호 5번입니다. 전병관 후보님이십니다. 국민생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대한체육회 이사를 역임하셨고 한국체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현재 한국체육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남상남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순서는 남상남 회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참 10월의 첫째 날이고 또 국군의 날이기도 하죠.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은 소수정예로 대표되는 체육 강국에서 체육을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체육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변혁기를 지금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출범은 우리 대한민국 체육을 계획시키기 위한 아주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음 주일에 10월 5일 선출되는 새로운 대한체육회 회장은 대한민국 체육의 가치와 시대정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9월 9일 11시 이곳에서 저들이 통합 대한체육회 회장의 자격과 시대적 소명이라는 성명서를 한국체육학회 15개 분과학회와 21개 체육단체연합이 동시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5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새시대 대한체육회장 후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주는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예, 각자 계획에 따라서 진짜 너무나도 바쁜 지금 시간일 때인데 후보자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사전에 후보자님들께 통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응답 방법은 본 주체가 발표한 성명서 통합 대한체육회장의 자격과 시대적 소명에 제시인 5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후보자 5분께서는 절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이름을 거론하거나 플로어에 있는 개인 이름도 거론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의는 주체 단체에서만 할 수 있고 아무 데서도 다른 데서는 질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했음을 말씀드려 줍니다. 또 네 번째는 질의 순서는 오늘 5 후보자의 관계자들이 뽑은 순서대로 하고 첫 번째 각자의 모두 발언은 기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질의 내용에 따른 응답은 후보자의 응답 순 선택에 따라서 아까 그 순서에 뽑은 대로 할 것이며 차기 질문은 그 다음 연결돼서 순서대로 고루 빈둥한 순위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은 한 문항당 전체가 모두 발언을 포함하면서 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통보해 드린 대로 모두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장정수 후보께서 모두 발언을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자분 여러분 그리고 체육선배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기호 1번 장정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깨끗한 장정수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기자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깨끗한 정수가 시행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인지도가 낮다고 주요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저는 인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대의원분들이 세계적인 인물을 40대 회장으로 뽑아줄 수 있도록 저는 이 자리가 저의 세일한 자리입니다. 저는 엘리트 선수 출신입니다. 경북 이성에서 52년도 태어나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 유도 선수로 엘리트 선수로 최우수 팀에서 줄곧 우승팀에서 동북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재학 중에 군대 가서 군에서 경기도 대표팀으로 하는 가운데 저에게 뜻밖의 꿈을 이루는 기회가 왔습니다. 저를 초청해주는 외국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도전했습니다. 저에게는 도전이요 꿈이요 실련이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39년 전 1977년입니다. 그때 저는 볼리비아 감독을 마치고 또 베네수엘라 그리고 또 도전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세계적인 금융그룹에서 명예전당에 올라가고 미국 하원이 장정수의 날로 선포할 만큼 노력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고국에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서 한국체육 발전과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여는 100년 시대에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는 장정수가 한국체육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최고가 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또 그리고 10년 전부터 국내에 와서 전국을 돌면서 400회를 돌면서 생활체육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노력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과 마케팅과 금융과 조직과 모든 면에서 많은 걸 갖췄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2번 다녀오면서
3%를 빼놓고 최고 지역인 유엔에서 북한 대표분과 세계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역량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후보자님들께서는 앞에 보시면 시간을 이렇게 통제하는 타이머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내용을 요약하지 않아도 여기 언론계에서 너무 좋으신 분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요약하고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혜리사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저는 제일 늦게 참 신의 한 수, 행운이 있어서 저는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11살 때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많은 체육인으로 살았습니다. 선수 지도자 또는 코치 감독, 선수촌장 그리고 교수. 국회에서의 4년 생활은 저에게 체육인을 대표하는 정말 체육인을 위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경험을 축적시켰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정과 진실된 부지런함, 목표에 대해서 해내고야만 하는 그런 추진력, 그리고 늘 함께하는, 경청하는 그러한 자세로 저 자신은 지금까지 체육계에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뜻밖의 통합체육회가 됐고 이 통합체육회가 그야말로 이제는 2020년이 대한민국 체육의 100년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저는 50년 동안 체육인으로 뼛속 깊이 체육인으로 살아온 저는 앞으로 체육을 위해서 대한민국 체육의 새로운 그러한 시작,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네 분의 후보님들이 계시고 다들 정말 잘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지금 통합돼서 뭐가 지금 통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는 많으나 이미 통합은 됐고 양 집단에 대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로 풀어간다면 저는 서로 한 발 양보하며 간다면 저는 지극히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풀어서 이제는 온 국민이 사랑하고 참여하는 국민의 대한체육회가 되는 이제는 그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손가락받는 정말 힘든 그런 페어플레이가 손상되는 대한체육회가 아니라 이제 깨끗하고 공정하고 신뢰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대한체육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땅바닥에 추락된 대한체육회 위상과 체육인의 자존심 그리고 체육은 대한체육회 그리고 체육인이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그 소신 그런 정서를 잘 우리가 갖고 나가서 잘 정부하고 협조하고 체육인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산다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배운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잘해서 대한체육회를 정말 다른 대한체육회로 우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뭐 정확하게 1초도 안 틀리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이기용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감사드립니다. 한국체육의 100년을 설계하는 초석을 다진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스스로가 뼛속한 체육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 우주연맹 파면 수영연맹 회장을 하고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의 선수단장을 했습니다. 남쪽회 부회장을 했고 수석 부회장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체육 행정과 또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될 이번 선거가 잘못된 어떤 정보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통합을 반대했다고 하는데 저는 통합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대의원 저희 초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통합을 주창하고 선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반정부 인사라고 하는데 저 반정부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수영연맹 비리 얘기도 하는데 개인의 비리입니다. 연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직원을 잘못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회에서 사퇴했습니다. 비리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비리에 열린 바가 없어요. 요즘 와서 알게 됐는데 통지가 계속 오기 때문에 올 2월 한 달에만 수사기관으로부터 40여 차례의 금융계좌 추적을 했어요. 문제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작년 8월 19일 날 이 아래 파크텔에서 우리 대한수영연맹이 대한민국 모든 가맹 경기단체 중에서 회계 투명성, 재정 가장 우수하다고 표창받았습니다. 보상받았어요. 8월 19일 작년 통합체육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저한테 부회장으로 취임해달라고 공식으로 서면이 왔어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세술은 세부대에다 담아야 된다고. 근데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만두고 나서 하루 만에 수영연맹이 관리단체 됐습니다. 오후 5시에 안건 통보하고 저녁 8시에 직원들 다 퇴근했는데 소명하라고 통지하고 아침 8시에 이사회에서 관리단체 지정했어요. 회장님 결재도 없이. 아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체육단체장을 하면서 중소기업 하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2, 30억 정도 출연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우리 꿈나무들 장학금 준 사람이 수백 명 될 겁니다. 좀 시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딴 친구도 다음에 시간 줄이겠습니다.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딴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저는 이 체육회에 와서 우리 체육인들이 어려울 때 앞장서 마이크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행동했습니다. 이기용 후보님. 저는 이번 자제해 주시기 선거가 바랍니다. 축제로 마감될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좀 오래갈 것 같은데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좀 보완해서 연관된 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모두발은 우리 장호성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체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 체육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했습니다. 존경하는 체육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체육회는 100년 역사상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조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그리고 학교체육이 함께하는 진정한 통합체육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통합체육회장에겐 소통과 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대학 구성원들의 화합과 호통 속에서 물리 없이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대한체육회에 위해 쏟아넣겠습니다. 새로운 체육회장에게는 스포츠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순수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친 때부터 대한민국 체육사를 지켜보면서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많은 종목의 체육부를 운영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키워왔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은 이제 스포츠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더 큰 스포츠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시아대학 스포츠협의회 부회장으로 맺은
국제적 인맥뿐 아니라 대학 운영을 하면서 쌓은 국제적 감각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각국의 스포츠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체육인 여러분, 최근 일부 체육인들의 일탈 때문에 사회에서 체육인들의 차가운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를 바꾸기 위해선 우리들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체육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생활체육인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대한체육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체육회,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하도록 하는 대한체육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네 분의 훌륭한 후보들이 나와 계십니다. 모두 대한민국 체육을 위해 공헌해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회장님들은 이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지혜를 모아 대한체육회를 화합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좀 많은 정보들을 받으셨겠지만 마지막 후보이신 전병관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휴일인데도 지극히 체육을 사랑하면서 이런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남상남 회장님과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기 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직전 회장이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무한한 사명감으로 가슴이 떨림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일개 체육대학 교수로서 과연 이 큰 자리를 소화해낼 수 있을까? 또 과연 이 큰 옷이 나에게 맞는 옷일까? 전 세계 10여 개나 되는 대한민국 체육호를 잘 조정해서 항구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을 거의 풀어갈까 하는 고민 때문에 2달여 이상의 장고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적은 검열을 받은 남루한 나의 체육인의 제자들, 남루한 나의 체육인의 후배들을 생각하고 또 스포츠를 통한 국민 행복과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통합체육, 이 자리에 계신 체육 지도자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은 염려와 우려를 또한 기대를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늘 외쳐왔던 글로벌 선진체육은 지금 우리 체육인들에게 가장 큰 기회이고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당면한 최고의 과제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육인의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해 왔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체육 역사와 그 현장에서 함께 일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제 삶에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 해답을 어슴풀의 감으로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건강과 우리나라 체육의 발전, 국민과 함께하는 더 큰 통합체육회를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 전병관이 앞장을 서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체육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뇌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5분의 모두 발언이 끝났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홀로에 계신 우리 기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은 많은 정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각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후보자 관계자들이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질의응답에는 전병관 후보님이 제일 먼저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혜리사 후보님, 장호성 후보님, 이기용 후보님, 장정수 후보님 순서대로 가시게 되고요. 2번 질의응답에서는 이혜리사 후보님, 장호성 후보님, 이기용 후보님, 장정수 후보님, 전병관 후보님 이런 순서를 해서 한 분씩 마지막 이제 질의응답에는 장정수 후보님이 이제 첫 번째 답을 하시고 이런 순서로 해서 골고루 한 번씩 처음으로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좀 구체적인 각오를 듣기로 하기 위한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응답으로서 질문은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이제 우리 엘리트 체육이 조화로운 그 발전을 도모해야만 아마 우리 국내에 대한민국의 체육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내 체육의 정책과 제도 전반에 관한 어떠한 그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전병관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저는 마침 코리아 스포츠 플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학교 체육과 지역 스포츠 클럽, 생활 체육의 연계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한 3,500개 정도의 행정단위가 있습니다. 이 행정단위 각 하나에 10여 개 정도의 조그마한 체육관을 만들어서 일과 중에 학교 체육 수업은 좀 더 기초적인 것을 다루고 방과 후에는 지금 막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스포츠 클럽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스포츠 클럽은 시간대별로 야간에도 쭉 계속 운영하게 한다면 아마 일반인들도 학생들도 전부 혜택을 받는 그러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우수 선수를 뽑아서 조기 교육을 하고 과학적인 훈련을 하게 한다면 국가를 위한 대표 선수들도 아주 크게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일은 골든 플랜 사업으로 10만 개의 스포츠 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독일이 모든 면에서 건강한 독일이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에도 김영란법이 생겨서 저녁이 있는 삶, 건강이 있는 삶, 또 이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고 건강이 있는 삶이 요청되기 때문에 국가가 그 김영란법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서 이런 체육 정책을 만들어준다면 심각하게 지금 당면에 있는 저출산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우리 장호성 총장님이 이끌고 있는 대한스포츠총장협의회와 함께 학교 스포츠를 위한 교육감 회의 등을 연계시키는 방법들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연계 방안이 아니겠느냐,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뭐 좋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름은 거론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학교 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혜리사 후보께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공약에도 이제 그 내용을 넣었는데 학교 체육 자체는 지금 교육부가 관장을 하고 엘리트 생활체육은 문체부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은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체육 수업 사실은 특목고의 경우는 3학년에 배치해놓고 1, 2학년 때 다 하고 3학년 때 안 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 2학년 때 혹은 1학년 때 다 하고 3학년 때 안 합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그들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나라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그동안 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 때도 사람들이나 언론은 체육활동, 예술활동을 통해서 그 젊은 아이들에 대한 욕구를 분출시키고 그들이 그런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좀 방지하자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학교 체육은 저는 일반 학생들에게 이제는 생체와 엘리트가 통합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방과후 학습이나 창의적 체육 활동으로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 수업의 시수를 늘려서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지도 안에서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학교 운동부에 대한 문제를 늘 지적하시는데 제가 공약 중에서 엘리트의 기반 저변 시설의 확대에서 나오는 이제 그 영재들을 엘리트 선수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운동부는 저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 계획, 체계 어떤 그런 정책의 뒷받침, 지도자의 다수로 돼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뒷받침 이런 것들을 잘 한다면 저는 학교 체육과 지금 엘리트 체육, 생활 체육의 연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엘리트 체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통합 과정에서 생활 체육은 우리가 손해봤다. 엘리트는 우리가 손해봤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우리가 이번 그 리올림픽에서 상당히 참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의 도쿄올림픽이 대한민국 체육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준비하는 그 한 10년이면 10년 그 어떤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동안에서의 지금 현 상태를 얼마나 조화롭게 잘 가져가는 거에 대한 잘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이번 단계에서 생활체육에 소외된 그야말로 정가맹단체, 준가맹단체 이외에 인정단체가 없어졌는데 그 인정단체에 소외된 사람들을 앞으로 한 가족으로 어떻게 보듬어서 갈 수 있는가, 함께 갈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대안들도 좀 마련해서 이 세 가지의 그 분류된 그 대한민국 체육의 자원을 함께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계속 이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장성 후께서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에 관한 모두 답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통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직접 체육회 내에서 또는 뭐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대략 대학에서 본다면 뭐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아리 학생들, 그다음에 엘리트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체육을 즐기는 특기자들 해서 뭐 다 고루고루 갖추고는 있지만 지금 체육회 입장은 학교 상황을 비추어서만 생각할 수 있고요. 저는 생활체육이 점점 발전해서 물론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발전해서 일단 저변 확대를 통해서 그 저변에서 우수한 스포츠인이 나왔을 때 엘리트 체육으로 엘리트 체육을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엘리트 체육에서도 지도자들은 충분히 사회 체육으로 가서 일반 사회인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학교 체육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 선수, 운동하는 일반 학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이 엘리트 체육으로도 가고 또 사회체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이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 체육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키면 생활체육 또 전문체육 모두 다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체육을 중심으로 한다면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빠르게 도쿄올림픽이나 이런 걸 준비한다면 학교 체육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학교 세 가지 체육 중에서 학교 체육을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네 번째 순서는 우리 이제 이기용 부회장, 아니 이기용 제가 오늘 지금 말을 좀 실어하는데 이기용 후보께서 네 번째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7초를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초를 썼기 때문에 저는 그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학교 체육 또 생활체육 LED 쪽이 연계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적 대안으로 가장 신속하게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전국의 산재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지금 시도지구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위탁을 받아서 시도에 유인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것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필요 인력을 공급하게 될 겁니다. 필요 인력은 은퇴 선수라든지 또는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춘 우리 체육인들을 태릉 선수촌의 유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들에게 생활체육 지도사라든지 이러한 자격증을 부여해서 이들이 동아리를 지도하고 또 클럽을 지도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 주민들은 이곳에 모여서 운동도 하고 클럽이 굉장히 활성화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또 이게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시설을 짓고 또 어떤 입법 과정을 하고 하려고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또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인계받았을 때 그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는 스포츠 마케팅을 도입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를 또 유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재정 기여에도 확보가 되고 또 그것이 바로 또 시도체육회의 운영비라든지 선수 육성하는 데에도 자원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비로소 그야말로 아까 우리 전병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독일의 골든 프렌처럼 여기가 하나의 거점 센터가 돼서 모든 주민과 학생과 일과후에 또 밤낮 없이 와서 운동을 하고 여기서 또 엘리트 선수가 발굴이 되고 의사의 체육선생님도 나오고 또 모든 것들이 여기서 주민들이 또 대화도 하고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의미에서는 나쁜 의미에서든 간에 후보님들께서는 이름은 서로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만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마지막 첫 번째 질문의 마지막 답으로 우리 장정수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면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그 통합 과정에 일어나는 생활체육 문제, 모든 제 정책은 제 홈페이지에 이미 영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오신 분들 기회도 하시면은 제 육성 영상으로 올려놓은 것을 딱 보시면은 크게 참조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게 의료비 문제가 엄청 문제입니다. 이거 사회적으로 더더구나 선진국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몸살을 앓고 있죠. 저는 학교체육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에서 이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전 국민이 생활체육 현장에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혈액관리하는 시대를 저는 활짝 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피 한 방울이면 사람의 수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모두 이뤄내는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의사들과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관리 시대를 활짝 열어서 물론 우리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주장하는 생활체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또 멘탈을 관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그 엄청난 의료 비용이 이제 국가의 재앙이 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일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일하고 경험하고 했는 그런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 구전시도는 필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가 앞장서서 국민 전체의 혈액관리 시대를 열고 건강 시대를 열고 해야 되는 시대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는 엘리트 선수 문제입니다. 운동선수 공부해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이 언어 한마디 못합니다. 국제대회 나가서 IUC카는 신문씩 웃는 이런 시대에 교육까지 안 됩니다. 그래 놓고 글로벌 시대의 마인드를 키워라. 나가서 우리를 공부해라, 마케팅해라 말 됩니까? 제가 만약 체결된다면 운동선수 언어해야 됩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동선수 엄청 해봤기 때문에 공부 제대로 못한 것을 두고 후회했습니다. 가서 영어 시험 치느라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이 학생 시절부터 운동선수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된다면 엘리트 선수들 우선 공부 좀 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뭐 지금 보니까 첫 번째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에 관계된 각오를 들으니까 5분이 합치면 그냥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부 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남북평화통일, 다문화융합,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 해소 등 우리 스포츠가 일반적인 모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신념이 있으시면 또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면 소신껏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관한 거는 순서가 그 다음서부터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혜지사 후보께서 제일 먼저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대가 사실은 세대별 또 연령별 종교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참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제 공약 중에서 그 소수 약자에 대한 탈북민이나 여성이나 고령자 또는 어린 유아들 이런 그 소수 약자들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 그들이 체육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그 문화바우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그 체육바우처도 사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막 요청해가지고 생긴 겁니다. 그걸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체육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전하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 불만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저는 뭐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양적인 편차는 있었으나 질적인 것은 상당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체육활동의 기본은 시설이고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이 지금 시설이 터무니없이 모질라서 우리의 욕구는 눈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의 체육을 보는 눈은 중계를 보고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종목에 대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우선 시설들이 점진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예산을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증액해 나가면서 좀 더 이 시설을 확대해 나가면서 체육활동할 동안 땀을 함께 흘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정말 서주려도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를 긍정적으로 해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 통합하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하고 싶어도 대학 없어졌습니다. 물론 전국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에서 만들어져서 재작년부터 32억 정도 예산을 제가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쨌든 대학에서 대학만을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뽑지도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학 스포츠가 살아나고 지역에서 시군청만 하는 이 학교 운동부, 대학 운동부를 사실은 대학 운동부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느 대학에 선수 1명, 근데 외부적으로는 무슨 종목으로 이렇게 해당이 돼 포함이 됩니다. 종목은 많으나 선수는 많지 않은 기현상 이런 것들 종목을 확대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대학 평가 때문에 구조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예치는 게 쉬운 일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과 실업운동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아이들이
생활체육은 대학에 대한 꿈이 생길 것이고 대학을 좀 더 편안하게 가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학교 운동부를 하면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가서 아이들이 그 자기의 장점을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사회 통합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특히 대학 스포츠 활성화를 중심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 통합에 관한 체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신념과 철학에 대해서 장우성 후보께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스포츠가 때로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갈등과 분열 그것을 한 것으로 모으는 봉합시키고 모으는 역할도 해서 순기능,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을 잘 하려면 일단 스포츠가 우리가 해보면 서로 공동의 목표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각자 역할 분담이 있어서 그걸 쉐어하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접근하면서 아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생활체육에서는 더욱더 그런 지던 이기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생활체육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 스포츠 행정하시는 분, 또 지도자들이 아주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그다음에 폭력, 또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받는 학생 선수들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봐서는 저희 체육회에 지금 현재는 상벌만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좀 윤리위원회로 대폭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선수들하고 지도자 간에 문제가 생기면 체육회에서 다룰 시간이 없이 바로 경찰로 가거나 하기 때문에 실제 진상도 잘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런 걸 전담하는 부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 인권을 다룰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있으면서 사회 통합에 전체적으로 스포츠가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성적만 내고 정치적인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순기능이 되도록 자체 내에서도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저는 이제 사회 통합의 최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남북 체육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끊어져 있는데 한번 다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솔선수범하자 지도자 행정과 이런 쪽에서 이유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 두 번째 질문에는 답으로 이기용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 스포츠를 통해서 가장 큰 중요한 덕목은 보통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동하고 협력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룰을 지키기 이것도 준법 정신입니다. 결과에 승복하고 이러한 토대가 정착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제재 일변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를 계속하다 보면 풍선 효과처럼 다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무적으로 지금 체육 시간이 거의 없어지고 아들이 몸은 커졌는데 허약합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옵니다. 의무화해서 체육 시간을 다시 부활을 하고 체육 시간을 부활을 못한다면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방에서의 체육센터에 가서 방과후 활동을 1인 한 종목씩 지속적으로 지도자가 있고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대한체육가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소양을 키우고 바른 아이로 성장이 되면
이 이상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바른 사회로 가야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회통합의 큰 역할은 스포츠처럼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8.16, 8.8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화의 시작을 했고 2002년 월드컵에 온 국민을 얼마나 열광시키고 세계 모든 세계인들한테 대한민국의 유상을 보여줬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연극이나 공연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만 특히 탈북 이주민 다문화 과정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이 체육과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체육이 아주 중요하고 어려서 꿈나무 때부터 키워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 처음에 조금 오버하시더니 많이 절약해 주셨네요. 지금 생각을 모든 체육인이 바꿔서 김법 정신을 기르자는 이런 쪽으로 강조하시면서 모든 통합은 신체 활동 우선이다, 체육 활동 우선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우리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장정수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8월 31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 일성이 시가 안 돌아갑니다. 제 일성이 이번 선거가 한국 체육사회에 정말 새로운 중요한 거다. 이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고 국민에게 축제되는 또 체육인께 긍지를 가지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앞장서겠다. 저는 함께 경선한 분들은 나오셔서 깨끗한 선거 해주기를 바란다고 저는 제 일성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게 사회통합입니다. 모범입니다. 체육회가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국민에게 존경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체육을 통해서 지난번에 리오올림픽 때 네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한 골이 브라질을 그야말로 축제의 도가니로 올림픽 치러는 대가의 베네핏이 돌아갔습니다. 사회통합 아닙니까? 지난번 월드컵 때 보면은 해외 동포들이 열광했습니다. 720만 해외 동포 춤췄습니다. 대한민국 조국이 잘 살아야 해외에 나와 있는 720만이 그 지역에서 모두가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게 사회통합입니다. 해서 저는 이 체육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설명드릴 수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한국 체육의 그 통합을 위해서 어느 구석구석 막힌 몸을 뚫고 해외에서 복상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에 와서 한국 체육이 흔들어지고 문제 있고 통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체육회가 화합하고 이끌어가고 저는 일성으로 제가 만약 체육회장 된다면 네 분 지혜 있는 분 모시고 화합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그 시대를 여는 것이 우선 체육회가 화합하고 통합해야 사회가 소통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우리 체육인들 자신이 긍지와 화합 통합이 되면 사회 통합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공자님 말씀, 수신지가 체육평창을 하시는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전병관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95%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 간의 친밀감이 96%가 이게 상승했다. 또 92%가 서로 간의 신뢰감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해답을 해서 역대 어느 해보다 조사한 어느 해보다 최고조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를 한국 리서치는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주민이 19.6, 약 한 20%인데요. 축구 대표팀을 이주민으로 절반을 선발했더니 그 이주민과 본래 독일 국민 간의 화합이 완벽히 이루어졌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국체전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흘러간 스포츠 대스타들을 많이 대거 초빙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놀기도 하고 대담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정치인들도 도지사도 교육감도 공무원들도 거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열광하면서 화합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축사만 하고 나면은 높은 어른들은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그러한 축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하고 제가 차근차근히 조사를 해봤더니 선거 때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거의 결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 거기 참석하지 않는 정치인, 교육감, 도지사, 공무원들은 표를 하나도 주지 않는 무언의 결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작일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또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그 사회의 통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국민들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 스포츠는 어느 분이 말씀하신 바대로 존중과 배려, 책임과 의무, 그리고 준법성 함량을 습관화시키는 기초 교육으로 민주시민으로서는 결할 수 없는 그런 큰 교육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학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왕따, 학교 폭력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다는 보고가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리학이 여러분들 다 된 겁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는 유치원부터 스포츠 교육을 꼭 다음에 좀 적게 시게 된다는 게 이 맹자에 보면은 남자는 8살이 되면 아니야, 여자는 7살이 되면 아니야를 한다 그래요. 그 전에부터 스포츠 교육을 시켜서 습관화해야만 몸에 붙어서 일평생 제도의 법을 지키는 그런 민주국민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스포츠는 사회 통합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이제 실기 우리 체육이 준법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5분의 그 두 번째 질문이 끝났습니다. 계속 이어서 세 번째 국제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국제화 방안,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5 후보들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까 정해진 대로 첫 번째로 우리 장우성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이제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고 생각합니다. 1년 좀 더 남았습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조직위원회하고 그다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소통을 해서 공적 개최가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IOC와의 조율, 방송사 계약 등 하나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방법론적인 건 아니고 그냥 당위성 무조건 해야 되고, 잘못하면 국가 망신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야 돼서 모두가 합심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각은 이제 아무래도 국제적 위상은 많은 교류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 선수들에 대한 교육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코칭을 하고 또 선수들은 어떤 자세로 코치를 받고 또한 외국에 갔을 때는 우리말을 잘해서 통역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아니면 더 나가서 전문적 용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언어 능력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아주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저보다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과감하게 우리가 투자해서 지도자를 보내서 그 시스템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고, 또 아직 그 스포츠 선진국이 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서 지도함으로써 또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다 아셨지만 이제 우선 국제화는 당면한 게 이제 평창 올림픽 성공시켜야 됩니다.